안녕하세요. 청담동 경제학부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타고 다니는 차량이 이번에 사고가 났지만 부품이 없어 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차가 박살났는데 수리를 못한다면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가장 끔찍한 악몽 중 하나는 아마도 교통사고일 겁니다. 멀쩡하던 내 차가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고 몸은 다치지 않았어도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죠. 그런데 만약 그 끔찍한 사고 이후 더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차가 박살 났는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조차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렵게 번 돈으로 산 소중한 내 차. 매일 아침 출퇴근길을 함께하고 주말이면 가족과 여행을 떠나던 삶의 동반자가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정비소에 맡겨뒀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죄송합니다, 고객님. 해당 부품이 언제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떠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죠. 이게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쉐보레 차량을 소유한 수많은 운전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혹은 언제든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쉐보레 차량 사고. 그런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 이 문장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자동차가 단지 부품 하나 때문에 길바닥에 방치된 고철 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하는 것. 이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고 소중한 재산을 지킬 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쉐보레, 아니 그 모회사인 제너럴 모터스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황당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문제는 쉐보레만의 특수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일까요? 불편하고도 중요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쉐보레 차를 타고 있든 다른 브랜드의 차를 타고 있든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부품 대란의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당신의 자동차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는 충격적인 진실로 가득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품 대란의 실체를 파헤쳐 봅시다. 쉐보레 차주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고가 나면 수리 기간은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차주는 범퍼 하나 교체하는데 몇 달을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어떤 차주는 아예 단종된 부품이라며 전손 처리를 권유받았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부품이 좀 늦게 온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품 실종 사태에 가깝습니다. 특정 부품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필수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핵심 부품들까지도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증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쉐보레의 인기 SUV였던 트랙스나 이코녹스 같은 모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신차급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수리 기간이 몇 달씩 길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차가 망가져서 정비소에 입고했는데 수리 기간이 무한정 늘어집니다. 그동안 당신은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당장 출퇴근은, 아이들 등하원은, 주말 내전은, 렌터카를 빌려야 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까요? 보험사에서 일정 기간 지원해 주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차주의 몫이 됩니다. 차라리 폐차를 하고 새 차를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쉐보레 코리아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보통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반도체 수급난 같은 거시적인 이유를 댑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독 쉐보레 차량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는 것은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정도로 소비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마치 다른 브랜드들은 비상식량을 비축해 두었는데 쉐보레만 아무런 준비 없이
식량난을 맞이한 것과 같다고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쉐보레 코리아, 그리고 그 모에 쌓인 GM의 전략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들은 한국 시장과 한국 소비자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한국 시장을 수익성이 낮은 변방으로 치부하고 부품 공급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품 대란의 핵심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부품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 전체가 멈춰 버리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글로벌 대기업의 딜레마, 그 깊은 속사정. 이제 이 부품 실종 사태의 더 깊은 속사정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쉐보레 차량의 부품 수급 난항은 단순히 일시적인 공급망 문제만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기업의 복잡한 전략과 한국 시장의 특수성이 얽혀 있습니다. 첫째, GM의 글로벌 생산 및 유통 전략입니다. GM은 전 세계 여러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각국으로 유통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시장이 GM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 자동차 시장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M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부품 공급 우선순위를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치 대형마트에서 잘 안 팔리는 상품은 아예 진열 공간을 줄이거나 들여놓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시장에 굳이 비싼 물류 비용을 들여가며 재고를 쌓아둘 이유가 없다는 경제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한국 GM의 역할과 한계입니다. 과거 한국 GM은 국내 생산 기지를 통해 상당수의 부품을 자체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한국 GM의 생산 라인 축소와 일부 모델의 단종, 그리고 수입차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상당수의 쉐보레 차량은 해외에서 완성차 형태로 수입되거나 해외 생산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품 수급은 더욱 본사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고 한국 GM 자체적인 재량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특정 모델의 경우 판매량이 저조하거나 단종 수순을 밟는다면 해당 부품의 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일정 기간 동안 단종 모델의 부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가 무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차가 비인기 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단종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자동차 제조사는 단순히 차를 팔고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차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수리받을 수 있도록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법적으로는 분명 후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복잡한 이익 계산 앞에서 한국 소비자의 불편함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단순히 운이 나빠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쉐보레 차를 선택한 순간부터 이미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잔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씁쓸한 현실이죠. 소비자의 무덤, 보상과 책임의 회색 지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부품이 없어서 차를 수리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소비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영역은 소비자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복잡하고 모호한 회색 지대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입니다. 한국의 소비자보호법은 제조사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품 수급 지연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보험사는 사고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이 지원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품 수급 문제로 수리 기간이 2개월, 3개월, 심지어 그 이상으로 길어진다면 30일 이후의 렌터카 비용은 고스란히 차주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 렌터카 비용은 엄청난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올 겁니다. 게다가 차가 없어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개인적인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는 등 간접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이를 명확하게 보상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수리가 불가능하니 전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손 처리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거나 기술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때 보험사가 차량을 전액 보상하고 폐차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품 수급 지연을 이유로 전손 처리를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전손 처리를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망가진 차를 방치해 둔 채 기약 없는 기다림과 함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소송을 걸면 되지 않나? 물론 소송은 소비자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개인이 거대한 법무팀을 가진 제조사와 싸워 이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지쳐져서 포기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신이 겪은 사고는 단지 불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현실이죠. 이 모든 상황이 글로벌 대기업의 무책임함 속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과 신뢰의 위기, 자동차 산업의 그림자 우리는 지금까지 쉐보레 차량 부품 대란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쉐보레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이자 소비자 안전과 신뢰에 대한 중대한 경고음입니다. 첫째, 소비자 신뢰의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동하는 집이자 수천만 원, 천만 원을 호가하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는 잘 만드는데 수리는 나 몰라라 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된다면 어떤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다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둘째, 안전의 문제입니다. 부품 수급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단종 모델의 경우 부품이 아예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정품 부품을 사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신차를 판매할 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 안전이 사고 이후의 수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자기 모순이자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차를 구매할 때 해당 모델의 부품 수급 현황이나 예상 수리 기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사고 나면 부품이 없어서 수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영업사원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소비자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차량을 구매하게 되고 결국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 소비자의 불만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기업의 책임의식 강화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를 다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차량 구매 시 단순히 디자인이나 성능뿐만 아니라 해당 브랜드의 사후 서비스와 부품 수급 용이성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함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쉐보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부품 대란,
끝나지 않는 숙제를 남기다. 오늘 우리는 쉐보레 차량 부품 대란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운이지만 그 불운이 부품 부족이라는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을 때 소비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차가 고장 났는데 수리도 못하고 길바닥에 방치된 채 소가리를 해야 하는 현실은 현대사회에서 자동차가 가지는 의미를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문제는 단순히 쉐보레라는 특정 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이익 극대화 전략과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규모 시장 및 소비자의 권리 보호라는 더 큰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이동의 자유와 안전이라는 가치를 파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부품 대란 사태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자동차 구매 시 사후 서비스와 부품 수급 용이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나 성능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유지보수의 편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단체의 도움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기업의 무책임함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간과하고 있던 중요한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습니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동차가 사고 이후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것은 개별 소비자의 노력을 넘어선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져 부품 대란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이 줄어들고 더 나은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